김 위원장은 보잉 747기편으로 창의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베리 굿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예, 마지막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까지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세기의 단판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죠. 북미 정상회담 내일입니다. 이제 무대는 모두 깔린 거고요. 그 무대 위에서 어떤 단판, 어떤 협상이 오고 갈지가 중요할 텐데 막바지 점검 포인트는 뭔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저희가 이 정세현 전 장관을 다시 연결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뭐 최고 권위자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것 말고도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정 전 장관 연결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 것 같다.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방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죠. 도대체 그 사이에 뭐가 변한 건지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정세현 전 장관 연결하겠습니다. 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정말 우여곡절 끝에 두 정상이 만나는 걸 코앞에 두고 정 전 장관님 소감은 어떠십니까? 우선 일주일 전에 예측이 틀렸는데 그거부터 그거부터 해명하시겠어요? 아니요, 그건 뭐 예. 상황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아니, 어떻게 상황 변화가 있어요? 그때 사실은 좀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갈 거라고. 예. 왜 변한 겁니까? 지금 중국이 종전 선언에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이 강하잖아요. 중국은 북한도 아마 지금 비행기까지 얻어 타고 오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중국 비행기를 얻어 타고 왔다고 보세요? 이거 그 안전을 위해서 뭐 중국 비행기를 임차한 거다 이런 얘기던데. 물론 뭐 안전 때문에 했지만은. 예. 그거 얘기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전이라고 그래서 미국 비행기 타겠어요. 뭐 우리 비행기를 빌리겠습니까? 그만큼 빌리는 거지만은 중국과 가깝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중국이 이렇게 비행기까지 빌려주는 그걸 보면 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일어날 동북아 국제 질서의 대변혁. 예. 그 과정에 절대로 왜냐하면 변두리로 밀려날 수가 없다. 주역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9월 1일 환구시보를 통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미국이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남북미 종전선언도 뭐 지금으로서는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않겠느냐. 했기 때문에 못 가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셨냐면 종전선언은 어차피 정치적인 선언일 뿐이고 평화협정이 진짜 종전협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중국 빠지고 남북미가 종전선언만 하는 것까지 요거까지는 아마 중국이 양해해주지 않겠는가. 그걸 설득을 열심히 하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설득이 안 된 거예요. 그걸 북한이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 모양.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둘 다 뺍시다 이렇게 된 거지. 둘 다 빼고 그럼 종전선언은 이번에 못 나오는 겁니까? 둘이서는 미국 간에는 뭐 그런 그 뜻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문이 나올지 보도문이 나올지 그건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종전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예. 그리고 아마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7월 달쯤 다시 한번 만나야 되지 않나. 그때 종전선언 문제가 결론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7월쯤에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보세요. 그때 그 7월 만남에서는 그럼 종전선언을 중국까지 넣어서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친서에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서 저도 봤는데 중앙일보 단독 보도더군요. 근데 지난번 친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7월 방북을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만약 네. 근데 그 친서를 보고 난 뒤에 회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앙일보가 오늘 단독 보도한 친서의 내용이 맞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초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7월에 평양으로 오십시오. 근데 그걸 보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7월 달에 뭔가가 더 후속 조치가 문제가 그렇게 한 방에 끝나지 않는 것도 이유지만 예, 예. 어차피 지금 내일 결론이 안 나른다면은 예. 원론적인 얘기, 뭐 가령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 및 경제 지원 예. 보장 예. 이런 등등을 하기로 하였다는 큰 틀의 합의만 발표를 하고 예. 구체적인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예. 다음번 회담에서 결론 내기로 하였다는 식의 정도로. 발표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종전선언도 거기서 결론이 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뭐 물밑에서 계속 의제 조율을 해왔던 건데 의제 조율이 다 끝난, 그러니까 합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만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열린 상태에서 마지막은 열어놓고 만나는 걸까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그 판문점에서 6번을 만났어요. 많이 만났어요. 네. 6번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싱가포르에서 또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0시에 만난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최선희, 네. 성킴 두 사람이. 최선희, 성킴 두 사람이 만나고 예. 기왕에 거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폼페이오하고 김영철도 만나고 만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감이 드는군요. 그러니까 막판까지도 완전 조율이 안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죠. 협상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죠. 결국 최종 결정권자가 예. 결론을 내야만 될 것들을 밑에 있는 사람이 예. 마무리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단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예. 결국은 끝까지 완전 합의를 다 끝내놓고 정상들이 만나서 도장만 찍는 그런 형태의 회담은 아닐 거다 이번에는. 그거는 아닐 거. 더구나 이건 지금 이 북한과 미국은 70년 적대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예. 계속 적대 관계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70년 동안 적대 관계 유지하던 그 두 나라의 정상이 예. 그야말로 최초로 만나는 자리에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그림이 다 그려진 뒤에 나와서 그렇죠. 사인하고 사진 찍는 그런 식으로 회담이 끝날 수는 없죠. 지금 막판까지 진통이 있을 거고 예. 내일 오전에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그 막판 진통의 포인트, 단판의 포인트는 역시 완전한 비핵화의 방법. 그 중에는 뭐 무기를 반출해서 해체하는 뭐 이 방법, 뭐 이런 게 진통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지금 핵무기, 핵폭탄과 ICBM, 13,000km짜리 ICBM을 언제 들고 나오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지만, 예. 북한은 그럼 북미 수교나 특히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불가침, 예. 합의, 이거는 언제 해주는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밀고 당길 거예요. 결국 스케줄 넣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우리 스케줄을 탁탁탁 정하자. 이게 지금 마지막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부가 아니라 양쪽 다 그야말로 네가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식으로 좀 밀고 당기고 있는데 그 결론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결론이 날 겁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뭐 양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양보를 하는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기분 좋게 해줘야만 받아낼 것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그런 조언을. 트럼프 대통령은 뭐 1분이면 된다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뭐 5초면 끝난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의도 파악을 5초면 끝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회담 오래 가지 않을 거다. 1분이면 된다. 그러더니 5초면 된다 또 그래요. 의도 파악하는데 5초면 된다. 하긴 그래요. 5초면 돼요. 딱 표정 보면 압니다. 표정 보면 압니까? 근데 정세현 전 장관 보시기에는 좀 김정은 위원장 측에서 약간 더 양보해서라도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죠. 이 경제가 굉장히 좀 경제에 대한 경제 발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경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미국의 요구를 좀 시원시원하게 들어주고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는 그런 식의 협상을 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소감을 안 말씀하셨어요. 정세현 장관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이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걱정밖에 없습니다. 저는 감동적입니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걱정됩니다입니까? 예. 아니 그동안에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사를 70년 관계사를 보면 이게 한방에 잘 끝나야만 되는데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게 뭐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니까 참 반갑겠다 하는 그런 식의 소회 같은 건 없고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걱정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질질 끄면 항상 이게 안 되던 걸 봐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한방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방에 70% 80%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 그 북미 회담이 되게 청원부급에서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게 다 뒤에 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악마는 디테일이다 하는 표현에 맞게 그지부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최초로는 정상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동력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5초면 끝난다는 사람하고 협상을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5초 안에 어떤 메시지를 표정으로 보여줄 것인가. 그거는 그리고 또 보낸다 할지라도 그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구나. 그러면 계속 얘기해보자. 판단을 해줄 것인지 그 대목이 제일 걱정이에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국민들이 기원을 열심히 해야겠다 응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 장관님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